자, 11주차 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형의 적합도 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합도 검정은 크게는 도식적인 방법 그리고 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적합도 검정 자체가 우리가 확률 분포형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정규 분포, 감마 분포, 극지 분포, 로그 피어슨 타입 3 여러 가지 분포를 배웠는데 그 분포는 첫째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가 정규 분포에 적합하다 또는 감마 분포에 적합하다 하고 가정했을 때 그걸 가정하고 매개 변수를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해서 산정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가정한 분포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분포가 자료의 분포를 충분히 잘 대표하는지는 이 적합도 검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도식적인 방법과 수학적인 방법으로 나누는데요. 도식적인 방법 중에 주상도,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적합도 검정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요. 기타 확률지를 이용하는 방법, 과거에 많이 쓰던 방법이죠. 최근에는 이 수학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유의수준, 주로 5% 내지는 10% 많이 쓰는데 이런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자료와 이론 분포형 사이의 적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정량적으로. 그래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재에서는 카이 스퀘어 검정, KS 검정, 여기서 KS는 콜모고로프 스모노프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PCC, CVN 검정 등등이 있는데 이 앞에 두 가지 카이스퀘어와 KS 검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 주상도에 의한 검정, 히스토그램에 의한 검정이다고 앞에서 배웠죠. 자료를 먼저 분포를 가정하기 전에 자료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정도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1000개 자료의 분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계급 구간으로 먼저 나눠야죠. 10개의 계급 구간으로 10개의 균등한 간격을 갖는 계급 구간으로 나눈다 하면은 1000개니까 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300 등등등 해서 900에서 1000까지 10개의 구간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각 구간에 들어가는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가지고 전체 자료분의 그 구간에 포함되는 자료의 개수가 를 세로축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관측 빈도 또는 확률 밀도가 세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그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린 막대 그래프가 이 실선으로 된 이러한 형태의 막대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 실선으로 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이렇게 막대가 그래서 계급 구간이 5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정규 분포를 가정했다 하면은 이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의 매개 변수를 구하고 이 위에다가 확률 밀도로 정규 분포 곡선을
플로팅 하게 되면은 이러한 종 모양의 분포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각 막대의 이 종 모양의 확률 분포 함수가 어떻게 막대로 변환을 하느냐, 그 변환하는 식은 각 막대의 점선이 이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는데, 이 값은 여기서 이제 이론 PDF에 의한 주상도가 바로 그것이죠. 값은 x 그 막대의 구간 간격 xi 마이너스 x i 마이너스 1 분의 fxi 마이너스 fx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요 관측 자료의 분포 함수로부터 각각의 막대 그래프 관측 주성도와 비교할 수 있는 이론 PDF에 의한 주상도가 이 점선으로 구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 막대 실선과 점선 간의 간격의 5구간의 누적값의 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론 PDF와 관측 주상도는 서로 부합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원리입니다. 확률 분포형의 적합도 검정을 이렇게 관측 주상도 히스토그램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지에 의한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문 자료에 누가 확률을 구해서 검정하려고 하는 확률지상에 도시하여 직선으로 분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성을 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포형이든지 fx 값과 누가 확률 분포 값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값과 자료의 누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와이블 공식 같은 간단한 식을 써가지고 경험적 공식에 의한 누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와이블 공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관측 자료를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해 가지고 x를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예를 들어서 뭐 n개의 x 값이 있다.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을 해서 랭크를 매긴 다음에 랭크가 이제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그래서 처음에 원자료는 x1, x2, x3, x4 점점점 xn까지 있었겠지만은 큰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이게 순서가 뒤바뀌겠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은 이제 퍼스트 랭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랭크가 이 m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정 x까지의 누가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요 스몰 x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되고, 그 x의 랭크가 m이라고 하면은 1-n 플러스 1분의 m이 된다. 이게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반대로 이 랭크를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매기면은 조금 식이 간단해집니다. 이거는 자료를 큰 자료. 이 랭크는 큰 자료부터 큰 값이 1이 되고 작은 값이 n이 되는 순서로 매겼지만 반대로 작은 값이 1이 되고 만일 작은 값이 1을 갖고 큰 값이 n을 갖게 나열을 한다면은 나열하면은 이 fx 값은 똑같이 이게 되고 이때는 n 플러스 1분의 m이 됩니다. 여기서 분모를 n으로 해주질 않고 n 플러스 1로 해주는 거는 요거 이제 100%를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제일 작은 x 값에 대해서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가장 큰 값은 n 플러스 1분의 n이 돼가지고 가장 큰 자료라고 하더라도 확률이 100%는 나오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1을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측된 수문 자료의 누가 확률을 이 와이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고요. 그것을 이론적인 확률 분포로부터 유도한 누가 확률 분포 함수 값과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특정 확률 분포에 잘 적합도가 큰 걸로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확률지를 쓰는 겁니다. 확률지는 예를 들어서 분포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규 확률지다 하면은 X값에 대해서 누가 확률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의 누가 확률 분포가 얻어지는데 얘를 간격을 적당히 줘가지고 이 직선 형태가 되도록 Y축 간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직선 형태가.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와이블 공식으로부터 구한 fx 값을 여기다가 찍는 겁니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면은 요 1대1 라인의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정렬을 하겠죠. 하지만 뭐 실제 자료가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는 이렇게 물론 1대1 라인 주변에 분포를 하겠지만은 대개는 이렇게 좀 스캐터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에 이 분포가 전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더 크게 이렇게 스캐터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로 피팅을 해서 다시 플로팅을 해서 가장 잘 맞는 분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규 확률지 같은 방법은 과거에 쓰던 방법이지만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은 카이스퀘어 검정 또는 뒤에 나오는 KS 검정, 이런 방법들이 요즘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카이스퀘어 검정 방법은 수문자료와 특정 확률 분포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량적인 방법인데, 관측자료의 주상도와 이론적인 확률 분포와의 확률 분포로부터 구한 주상도, 관측자료 주상도, 아까 히스토그램 할 때 설명이 됐었죠? 관측자료의 주상도, 이론적인 확률 분포, 정확히는 주상도가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이론적인 확률 분포 주상도와의 차이가 얼마나 작은지를 구해서 유의 수준에 따른 한계값과 비교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 차이는 이제 계급 구간을 나눈다고 했죠. 계급 구간이 K개가 있다고 하면은 1부터 K까지 그 차이의 합을 구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NPI분의 NI-NPI의 차이의 제곱의 모든 계급 구간의 합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분모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분자를 보세요. NI가 특정 계급 구간에 속한 자료의 개수예요. 이게 특정 계급군에 속한 자료의 개수가 요 계급 구간 I에서의 이론적인 확률, 정규 분포를 가정했던 감마 분포를 가정했던 가정된 확률 분포로부터 계산한 이론적인 확률 곱하기 전체 자료의 총 개수를 구하면은 그 구간에 속한 자료 개수의 기대값이 되겠죠. 그런 기대값과 실제로 이 계급 구간에 속한 자료의 수와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PI분의 NI-MPI의 제곱의 모든 계급간의 합을 카이스퀘어라는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검정 통계량은 자유도와 유의 수준에 따라서 그 값이 미리 주어져 있는데요. K는 계급권의 숫자라고 했고, 요 H는 우리가 가정한 이론적인 확률 분포의 매개 변수의 개수입니다. 2변수 하면은 2개, 3변수 나오면 3개, 매개 변수의 개수죠. 그 개수를 H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자유도는 K-H-1. 그래서 자유도와 유의 수준이 주어지면요, 이렇게 표로서 카이스퀘어 검정을 위한 한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유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10%다 하면은 1-알파니까 0.9가 되겠죠. 그리고 자유도가 5다 그러면은 요 카이스퀘어 검정을 위한 한계치는 9.24. 그러면 이제 카이스퀘어도 일종의 분포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검정을 위한 한계치가 9.24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한 카이스퀘어가 9.24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귀무가설을 채택한 거죠.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한 분포가 실제 자료를 충분히 대표한다.
대표한다는 얘기죠.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기각이 여기 기각하게 되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은 가정한 분포가 실제 자료를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표와 같이 어떤 지역에서 1931년부터 1999년까지 69년간의 연간 수량이 주어져 있다. 카이스케어 검정을 통해서 이 자료가 정규 분포에 적합한지 유의수준 5%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구간에서 여기 풀이가 나와 있죠. 이미. 연강수량 자료의 평균이 1010mm예요. 표준 편차 235. 먼저 제일 먼저 할 일은 계급 구간의 개수를 정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라면은 자료를 500mm서부터 시작해서 100mm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별의 도수를 정하고 전체 자료수 69개로 나눈 상대 도수, 이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 미만, 500에서 600, 600에서 700,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1500 이상까지 해서 계급 구간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계급 구간으로 나눴어요. 각 계급 구간마다의 도수를 정하고요. 상대 도수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상대 도수를 구했죠. 이게 자료로부터 경험적으로 구한 누적 상대 도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누적 확률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정규 분포에 따르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구해야겠죠. 그러려면은 각 계급 구간의 경계값을 대상으로 Z-스코어를 먼저 구해야 돼요. Z-스코어는 표준 편차 분의 X- 뮤죠. 그래서 평균이 100씩. 500에 대해서 구한다 하면 500 마이너스 1000씩 나누기 235, 이 값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2.17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계급 구간의 경계값에 대해서 변환 변수 Z값을 구하고 이 Z값에 해당하는 누적 확률 값을 표준 정규 분포 표로부터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각 구간의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결과값들을 가지고 NPI분의 PI 있고 NI가 있고 전체 자료의 개수는 69개고 이걸 가지고 제일 마지막 칼럼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 값을 합하게 되면은 6.78이요. 바로 이 값이 카이스퀘어 값이 되는 겁니다.
얘하고 유의 수준을 5%로 보자고 그랬죠. 그러면은 0.95에 지금 자유도는 K-H-1이니까 K가 전체 12개 구간 그리고 매개 변수가 2개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유도 9 자유도 9와 유의수준 5%에 해당하는 카이 스퀘어 값을 표로부터 찾게 되면은 찾아볼까요? 9고 0.95에 해당하는 값을 16.9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6.9를 찾을 수 있죠. 6.7825와 16.9를 비교하면은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이 자료는 정규 분포를 잘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관계에서. 그 다음에 콜모그로프 스모노프 검정. 이 방법은 관측된 자료의 누가주상도, 자료의 누가주상도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와이블 식을 이용하면은 자료를 작은 자료부터 크기가 큰 자료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fx는 m 플러스 1분의 m이다. 간단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과 이론적인 누가 확률 밀도 함수와의 차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앞선 카이스퀘어 검정이나 히스토그램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죠. 그중 최대로 나타나는 차이, 최대로 모든 차이 구간에서의 모든 차이를 누적시킨 값이 아니고 최대로 나타나는 차이를 한계치와 비교해서 판단한다. 근데 여기서는 y불식은 m 플러스 1분의 m인데 여기서는 그냥 분모를 플러스 1을 안 하고 n 값을 그냥 썼어요. n분의 i.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률이 100%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콜모그로프 스모노프 검정에서는 경험적 유리화 확률 분포를 이 식으로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고 요 누가주상도와 관측자료의 누가주상도와 검정하려는 이론적인 누가 확률 밀도 함수와의 차이를 dn이라고 하면 차이 중에 최대값이죠. 맥스 차이 중에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 dn이 한계치 이내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죠. 여기서도 KS 검정을 위한 한계치가 자료의 개수와 그러니까 구간
표본의 크기와 유의수준에 따라서 주어져 있습니다. 표. 예제 13.21은 앞선 예제 13.20에서 주어진 연강수량 자료 중에 1980년과 1999년의 20년간 자료를 이용해서 이변수 대수정규 분포에 대해 유의수준 5%로 KS 검정을 실시하라. 먼저 KS 검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크기 순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와이블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어요. m 플러스 1분의 m. 초과 확률을 구한 것이 표에 있고 비초과 확률은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부터 구한다. 각 자료 X의 대수를 취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Y 바와 SY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표준 변환 스코어, G 스코어를 계산해서 구한 결과가 또 표에 있고, 이 표는 뒤에서 나온 이 표입니다. 지금 한 화면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요 확률 분포, 대수정규 분포로부터 구한 누가 확률 분포 값, 이 값과 경험적 확률 분포, 이 값과의 차이 중에 최대값, 어느 값이 되겠습니까? 이 칼럼과 이 칼럼을 비교해서 각각의 차이 중에 최대값을 보면은 이 값이 최대라는 거죠. 0.0998. 이 0.0998이 과연 한계값보다 작으냐. 표본의 크기가 지금 표본의 크기가 지금 20년간의 자료, 1980년에서 1999년에 20년간 자료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n은 20이에요. 그러면은 뒤에 20에 유의수준 5%니까 0.05를 표에서부터 찾으면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유의수준 5%, 자료의 크기가 20개 하면 0.294가 되죠. 0.294가 있습니다. 0.294. 이 0.294보다 크냐 작냐 계산을 해봤더니 0.0998이죠. 따라서 0.0998과 0.294를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크잖아요. 따라서 이 역시 대수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수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